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지 뭐. 며느리도 딸처럼 생각해야지. 시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. 아니, 믿어야만 했다. 이 집에 며느리가 들어온 건 결혼한 지 2년쯤 지나서였다. 아들 사업이 잘 안 되면서 정말 잠시만 시부모 집에 얹혀 살게 된 거였다. 금방 나갈게요. 그 말도 며느리가 먼저 했다. 처음 며느리는 말이 많지 않았다. 하지만 말이 없다고 해서 예의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. 아침 식탁이었다. 시어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국을 끓여 놓았을 때 며느리는 국을 한 숟갈 뜨더니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. 어머니, 이거 아직도 드세요? 시어머니는 순간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. 요즘 누가 이런 걸 먹어요? 나트륨 덩어리잖아요. 식탁 위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.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늘 그렇듯 숟가락만 천천히 움직일 뿐이었다. 시어머니는 괜히 웃으며 말했다. 그래도 이게 몸에는 괜찮아서. 하지만 며느리는 듣지도 않았다. 어머니, 이제 그런 옛날 음식은 좀 버리세요. 버리세요. 그 한마디가 시어머니 가슴에 조용히 박혔다. 며칠 뒤, 이번엔 시아버지 차례였다. 뉴스를 보며 시아버지가 말했다. 요즘 세상 참 무섭다. 그러자 며느리가 리모컨을 툭 내려놓으며 말했다. 아버님, 요즘 세상에 그런 사고방식은 좀. 말끝을 흐렸지만 표정은 분명했다. 답답하다는 얼굴이었다. 그날 이후로 집안에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기류가 생겼다. 며느리는 이 집을 잠시 머무는 곳으로 여겼고 시부모는 괜히 눈치 봐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. 시어머니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냉장고 반찬도 바꾸고 TV 채널도 조용히 돌렸다. 속으로는 수십 번도 더 이 말을 삼켰다. 그래도 어른인데. 하지만 그 말을 꺼내지 못했다. 아들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이다. 아들은 늘 말했다. 엄마, 조금만 참아. 요즘 다 그래.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보았다.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잣말처럼 말했다. 그래, 우리 며느리는 요즘 사람이니까.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위로보다 체념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.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하루는 조금씩 며느리에게 맞춰지기 시작했다.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냉장고를 열었다. 이건 안 먹지, 이것도 싫어하겠지. 된장, 김치, 젓갈은 점점 뒤로 밀려났고 식탁 위에는 기름기 없는 반찬들이 올라왔다. 하지만 그날도 며느리는 젓가락을 몇 번 움직이더니 말했다. 어머니, 이건 너무 싱거워요. 잠시 후에는 또. 이건 애한테 안 좋아요.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. 그래, 다음엔 바꿔볼게. 며느리는 그 말이 얼마나 큰 노력인지 생각하지 않았다. 아니, 생각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. 집안일도 마찬가지였다. 청소를 해놔도 며느리는 슬쩍 둘러보고 말했다. 어머니, 요즘은 이런 청소 방식 안 써요. 말은 부드러웠지만 표정에는 분명한 불만이 담겨 있었다. 며칠 뒤엔 이런 말도 했다. 먼지가 아직 남아있네요. 그날 밤 시어머니는 걸레를 다시 들었다. 아무도 보지 않는 늦은 밤이었다. 손주 이야기가 나오면 더 힘들어졌다. 애 앞에서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. 애가 보고 배워요. 며느리는 늘 손주를 이유로 내세웠다. 그 말 앞에서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. 그저 속으로만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. 그래, 다 손주를 위해서지. 시아버지는 그 모든 장면을 말없이 보고 있었다.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TV 앞에서도 항상 조용했다. 하지만 조용하다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니었다. 며느리가 지나간 자리마다 남은 공기, 시어머니의 굽은 어깨를 다 보고 있었다. 어느 날 밤, 부엌에서 시어머니 혼잣말이 작게 흘러나왔다.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지.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다.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. 그 말을 시아버지가 문 밖에서 들었다. 그날 밤 시아버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다.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아들은 늘 그랬다. 엄마, 요즘 며느리들 다 그래. 조금만 이해해줘. 그 말에 시어머니는 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. 그 웃음이 웃음이 아니라는 걸 아들은 몰랐다. 집은 여전히 한 지붕 아래였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.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. 이렇게 쌓인 침묵과 인내가 언젠가는 한 번에 터진다는 걸.
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선을 넘기 시작했다. 처음엔 그저 말투 문제라고 생각하려 했다. 하지만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달라지고 있었다. 어느 날 며느리가 식탁에서 아주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. 어머니, 제사는 이제 안 지내는 게 어때요? 시어머니는 순간 숟가락을 놓았다. 왜? 그러자 며느리는 미리 준비한 말처럼 줄줄이 말을 꺼냈다. 요즘 누가 제사 지내요? 형식적인 거잖아요. 아이한테도 안 좋아요.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봤다. 그 눈빛에는 놀람도 분노도 아직은 없었다. 그저 허탈함만 있었다. 며칠 뒤 시어머니는 우연히 알게 되었다. 그 며느리가 자기 친정에는 매주 찾아가고 있다는 걸. 친정 부모 생신에는 케이크를 사가고 외식을 하고 사진도 찍어 올렸다. 부모님 최고예요. 그 사진을 보며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.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쪽이 조용히 무너졌다. 같은 부모인데 한쪽은 귀찮은 존재, 한쪽은 극진히 모셔야 할 존재. 그 차별이 너무도 분명했다.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았다.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 부엌에서 잠시 주저앉았다. 시아버지가 놀라 말했다. 병원 가야겠다. 그 말에 며느리는 시계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. 오늘 애 학원 가야 해서요. 잠시 침묵이 이어진다. 그리고 이어진 말. 택시 타고 가세요.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.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아프기도 했고 서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.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바라봤다. 처음으로 그 눈빛이 달라졌다.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시어머니는 혼자 외투를 챙겼고 혼자 신발을 신었고 혼자 집을 나섰다.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. 그 소리를 들으며 시아버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.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말했다. 엄마 병원 다녀왔어.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. 그래? 괜찮아.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. 그날 밤 시어머니는 조용히 울었다.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. 그리고 그 모습을 시아버지가 보았다. 말없이 불을 끄고 문을 닫았지만 그날부터 시아버지의 침묵은 성격이 달라졌다. 그날은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다. 평범해서 더 잔인한 날이었다. 저녁 식탁. 말은 많지 않았다. 시어머니는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. 그때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. 아무렇지 않게. 정말 아무렇지 않게. 아버님. 모두의 시선이 시아버지에게 향했다. 며느리는 약간 짜증 섞인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.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잠시 뜸을 들이더니. 이 집이 제 명의도 아닌데 왜 제가 눈치 봐야 하죠? 순간 숟가락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.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바라봤고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. 야, 그게 무슨 말이야?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다. 틀린 말이에요? 전 그냥 사실 말한 건데요. 그때였다. 지금까지 한 번도 며느리에게 말을 높인 적 없던, 아니, 말을 섞으려 하지도 않았던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.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흥분도 없었다. 너무 오래 참은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얼굴이었다.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. 그래. 며느리는 순간 멈칫했다. 내 말이 맞다. 집안에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.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똑바로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. 이 집은 내 명의가 아니다. 잠시 침묵.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모든 걸 갈랐다. 그래서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도 분명해졌다. 아들은 말문이 막힌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. 며느리는 웃으려 했다. 아버님, 설마 지금 그 말씀. 하지만 시아버지는 말을 자르듯 말했다. 설마다.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. 그 짧은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침묵이 무너졌다.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감정을 실어 말했다. 내가 이 집에서 한 말, 한 행동, 다 보고 있었다.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정도가 있다.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그날 집안의 질서는 완전히 바뀌었다. 아니, 진짜 질서가 처음으로 돌아온 날이었다. 그날 이후 집안은 조용해졌다. 싸움도 없었고 고함도 없었다.
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. 며느리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. 설마 진짜로 나가라는 건 아니죠? 하지만 며칠 뒤 현실이 드러났다. 이 집의 명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부모 두 분의 것이었다. 며느리는 한 번도 이 집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었다. 아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다. 자기가 중간에 서 있다고 생각했던 시간 동안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.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다. 가족은 모른 척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다.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. 며느리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다. 하지만 그곳에서도 마음 놓고 머물 수는 없었다. 친정 부모는 며느리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.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. 너도 너무했다.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결국 며느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. 다시 돌아올 수도 완전히 떠날 수도 없는 별거라는 말이 조심스럽게 오르내리기 시작했다. 아들은 부모 집에 남았다. 그날 밤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다. 처음으로 부모의 나이를 제대로 본 날이었다. 며느리가 떠난 뒤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하고 편안해졌다. 어느 저녁 시부모 두 분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. 된장국, 김치, 소박한 반찬. 예전과 똑같은 식탁이었다. 시어머니는 국을 한 숟갈 뜨다 말고 조용히 말했다. 사람은요.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이어 말했다. 잘해줄 때 고마운 줄 알아야 해요. 시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. 그날 식탁에는 큰 말도 큰 웃음도 없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만은 분명히 남아 있었다. 사람은 자기가 한 말과 자기가 한 선택으로 결국 자기 자리를 만들게 된다. 이 며느리도 아들도 그리고 이 부부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.